한 주간 광복절을 앞두고 시끌했습니다. 한 여배우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 때문에 자기네 가족이 4대째, 증조부, 조부, 아버지, 언니까지 이렇게 4대를 이어온 의사 집안이라고 자랑을 하는 바람에 결국 증조부의 친일 문제, 조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후손에게 그걸 묻는 거는 연자제다. 후손들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모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분위기는 팽배합니다. 이게 그냥 예상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이상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헛소리했던 여자까지 나서서 하여튼 희한한 표현을 쓰면서 마치 그것이 시대적으로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물을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 후보였던 그 사람도 했던 얘기죠. 식민지 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었다.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하는 주장. 이건 철저하게 뭐를 무시하는 거냐 하면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어요. 땅을 빼앗겼을 뿐이지 나라도 있었고 주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는 식민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 매국노들이 48년 건국 같은 개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매국 후손들의 특징이 있어요. 밝혀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증조부의 친일, 명단만 올렸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상해에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의사로 벌어들인 수입들을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하면서 투쟁했던 반면에 그자는 그냥 치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치부한 덕으로 아들도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부죠. 이 사람은 소록도에서 근무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나병 환자라고도 불렀고, 그러다가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병용군 발명한 사람 이름을 땄다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을 왜 강점기부터 소록도에다가 강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의사 종자들이 강제 낙태를 시키고 거세를 했어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한 의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조부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자기 증조부 사건이 밝혀지니까 결국 조부 사건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나는 그렇게 조부 일까지는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집안이 자식들 모아놓고 우리 집안은 매국노 집안이야, 그런 불법 시술을 했던 그런 의료행위를 했던 그런 집안이야 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나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고 그 아비라는 자는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났다 이런 개소리까지 했으니까 사실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려면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만 모르냐? 매국한 사실만, 불법 시술에 참가한 의사라는 것만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요새는 검색의 시대잖아요. 근데도 그런 검색은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매국노들을 보면 학벌이 좋습니다. 대부분. 왜?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배우도 서울에서 이름 있는 사립 초등학교 나왔어요. 돈 많이 듭니다.
예공과 예중예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간한 부자가 아니면 돈이 많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받았어요.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해서 돈을 받게 되었느냐? 재산을 치부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매국으로 혹은 불법 시술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물려받고 그거의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 부모들이 저지른 그 선대들이 저지른 죄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또 모르죠. 그것도 아니고 받을 혜택은 다 받고 선대가 지은 죄 더군다나 그 혜택을 준 그 돈이 모으게 된 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저기서 뭐 연기자라든 배우 죽이지 마라 이런 개소리들이 막 지금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중입니다. 뭐 어떻게 될 건지 결과는 뻔하죠. 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잊어지고 뭐 사과하고 복귀하고 이러면서 또 시작할 겁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왜 이렇게 늘 그래 왔느냐 하면 사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법으로 수용하고 뭐 치료한다는 혹은 갱생시킨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단체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정부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격리 수용시키면서 감시하기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많아진 겁니다. 사실상.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돈벌이가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단원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단원고가 있는 지역 안산시 단원구에 있었던 선감학원입니다. 육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섬이에요. 거기에 선감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강정기부터 있다가 전두환 때까지 있었던 시설이에요. 애들 청소년들을 잡아다가 수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적이 있어야 돼서 경찰관들이 길거리에서 혼자 있는 애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갔어요. 심지어 엄마 손잡고 시장 나왔다가 엄마 잠깐 장 보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했던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잡아간 다음에는 무조건 무용고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안 들어요. 저 집이 어디예요? 부모님 이름이 뭐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숫자를 채워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뭐 강제 노역도 있고 구타가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무데나 막 묻었어요. 불법 매장까지 했죠. 그리고 전두환 때는 상도 받았어요. 2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삼천교육대 같은 그런 거짓 발세 같은 걸 운영했던 전두환 입장에서는 뭐 성감학원 굉장히 잘하는 땡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도 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소록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잘못했다. 그 시절에 인권 유린을 했다고 해서 사과한 사건인데 의사들 사과 안 했어요. 사과했던 의사도 없고 그 사건의 의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록도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푸른 눈의 천사 뭐 이러면서 그 외국인 간호사가 평생 거기서 헌신했던 이야기가 미화되고 뭐 고국으로 돌아갈 때 뭐 가구 주민들이 애틋하게 보내고 이런 사건들만 부각되어 있어요. 그런 불법 시술에 가담했던 간호사들입니다. 그 기간에 근무했으니까 의사도 몇 되지 않고 간호사도 몇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싹 없어지고 일부분의 미담만을 키우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니까. 성감학원에서 아이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납치하고 살해하고 안매장했던 주역을 맡았던 사람들, 대통령 상까지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 시설이 없어지면서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해방 후 매국을 청산하지 않고 매국노들을 전문가로 기용하면서 매국노가 권력을 잡고 매국노가 경제적 자본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불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책임지지 않아. 오히려 국가가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들이 활개를 치고 왜군 성노예죠. 마리조아 정군 위안부지. 모욕한 여자가 여전히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 시민이었다라고 얘기한 자도 대통령 후보까지 할 수 있었어요. 48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버젓이 정치적 활동도 하고 떠들어댑니다. 아무도 매국이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처벌당하지 않고 전문가라고 기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일은 사실 여러 분야에서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엄청나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 불러다가 사기꾼 잡는 전담반 무슨 뭐 요원으로 쓴다든가 뭐 해킹하던 놈을 잡아다가 전문적으로 해킹 방어하는 사람을 쓴다거나 재능을 쓴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아. 이게 권력들이 가진 비루함입니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피해를 받던 피해자, 국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만 그냥 유리하면 돼. 내 이익만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요즘 우려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재로 데려다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는 것은 반드시 봐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 사과, 반성이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고질병이란 말입니다. 매국노도 전문가라서 총독부 관리였기 때문에 행정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 임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외경 출신들일 수밖에 없어. 외군대에서 뭐 장교도 하고 지휘관이었으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전문가는 외군 출신들이야. 뭐 이런 류의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돼. 뭐 어느 대학교 나왔으니까 인재야.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 전에.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저도 연좌제에는 반대합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물려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런데 매국은 다른 문제예요. 왜? 매국은 그냥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행위고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치부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자기네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대대손손 물려내려가며 매국노 짓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고 누가 매국노의 후손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기묘한 법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식민지를 겪으면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내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 주로 외인들이었으니까. 근데 외인들한테 벌을 주지 않아. 모든 그 죄는 조선인들이 뒤집어 쓴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아직도 그 법체제를 유지합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죠. 조립식 주택을 가져다가 집을 졌는데 개판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완전 하자 투성이에요. 불법 건축과 유사한 형태인데 이거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졌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렸는데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어느 업체냐?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얘기 못 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뭐 무슨 뭐라더라? 하여튼 뭐 무슨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안 돼요. 공무원들,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죄를 저질렀고 어떤 처벌을 받냐고 물어보면 개인정보라서 안 된대요.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인권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니다. 그 판결 난 뒤에는 누군지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초심, 재심, 대법원 판결까지 3번 기다렸다가 판결 나야 그때 알려지는 거예요. 명백한 사기고 명백한 범죄고 명백한 건축 하자를 갖고 있는 증거를 다 제시했는데도 누군지 밝히면은 명예 무슨 직시 하여튼 그런 법률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불법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영화배우가 가해자냐? 가해자는 아니라고도 다들 얘기하죠. 그런데 가해자예요. 무슨 가해자냐면 의사라는 직업이 뭐 이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자기네 집안이 의사 집안인 걸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냐는 거죠. 이거는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농부로 4대째 내려온 집안은, 광부로 4대째 내려온 집안은 자랑스럽지 않아요? 어떤 직업은 자랑스러운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신분제도, 왕조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 개쓰레기 같은 신분제도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다 양반인 척하고 다 족보 있는 집안인 척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국으로 치부했던 것들 다 환수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매국노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들과 달리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조상들이 했던 일들, 그 전의 일들을 묻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